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그 고급 휴먼 인터페이스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신현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순서에 따라서 이 앞전에 이제 이석환 연구원이랑 유영서 연구원, 차철원 연구원에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연구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DMLab 과제에서도 감정인식 그 1세보의 감정인식 과제를 맡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관련 연구를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오늘 이제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과 최근 연구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볼까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 FER이 이제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인데 FER에서의 흐름을 좀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 중간에 리서치 이슈가 좀 들어가고 가야 좀 네, 커런트 현재 연구의 흐름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 사이에 좀 리서치 이슈와 챌린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I에서의 파이프라인과 이 현실 세계에서 좀 이 리얼타임과 리얼 월드 서비스에서 이제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좀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들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이제 페이셜 익스프레션입니다. 페이셜 익스프레션은 이제 인간이 이제 감정 상태와 이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또 자연스럽고 이런 보편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식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폴 에크만은 각 나라 각 문화 간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 문화나 이런 뭐 인종, 성별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 판별할 수 있는 6가지 기본 이모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6가지 이모션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감정인 이런 뭐 여기 조이라고 나왔지만 해피, 뭐 앵걸, 뭐 sadness, 뭐 서프라이즈와 함께 뭐 디스커스, 피어 같은 6가지 감정으로 저희의 그 인간 표정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만약에 이런 얼굴 표정에 대해서 표정을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분야들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뭐 소셜 로봇 같은 경우에 소셜 로봇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이런 운전자 감시 뭐 의료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시스템 뭐 이런 저희 DNLab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뭐 AI 아바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감정인식을 사용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감정 상태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감정 인식을 하는 그러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셜 그 중에서도 감정 인식도 이제 뭐 스피치를 이용하거나 지금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것처럼 페이스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생체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제 페이셜 익스프레션 얼굴 표정만을 이용해서 하는 감정 인식을 하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에서도 이런 스태틱 이미지를 사용하는 FER 작업과 다이나믹 시퀀스 이런 비디오를 이용한 FER 시퀀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나 텍스트 이런 피사일러지컬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더 멀티모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스태틱 이미지의 FER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스파셜한 이제 인포메이션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다이나믹 시퀀스 FER은 이렇게 연속적인 시퀀셜한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템포럴한 이런 릴레이션을 고려해서 감정 인식을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나 이런 생체적인 채널 정보를 이용해서 멀티모달로서 한다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인식의 성능을 더 도와서 좀 더 강인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디셔널한 메소드로는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작업들은 트레디셔널 메소드라고 좀 정의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전까지 나오던 방식들은 다른 뭐 이런 리코그니션 작업 태스크에서 사용한 것과 아주 비슷하게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이용하고 하거나 아니면 딥하지 않은 샬로우한 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어, 이런 페이스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 작업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뭐 LBP, 뭐 로컬 바이너리 패턴을 이용한다든지, 어,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NMF를 이용한다든지, 뭐 스파스 러닝을 이용한다는 그런 해서 이런 페이스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 작업을 수행했었는데, 물론 이때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 그 교수님 자료에 좀 조금 가져왔는데, 딥러닝이 이제 등장하면서 딥러닝이 이제 2013년, 12년, 2013년 정도 기준으로 딥러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딥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간, 뭐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또 그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을 하면서 굉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액티비티 리코그니션이나 뭐 스피치 리코그니션, 뭐 액션 리코그니션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좀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딥러닝 등장과 함께 이제 GPU의 칩 프로세싱의 이제 기술 발전과 이제 기술 발전으로 또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러한 딥러닝 방식들이 좀 트랜스퍼가 되면서 이전 결과들에서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 FER 분야에서도 이제 딥러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딥러닝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까지의 데이터들을 보자면 다 이렇게 랩 컨트롤드, 이렇게 실험실 환경에 정제된 이미지들만 을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적었고요. 뭐 한 500개, 600개 정도의 데이터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고, 2013년의 기준으로 이제 이 FER 2013이라는 챌린지, 그리고 뭐 EMOTW라는 챌린지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랩 컨트롤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환경과 좀 유사한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들이 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랩 컨트롤 데이터에서 인더와일 데이터로 이제 의 흐름을 갖게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딥러닝 활용과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좀 강력한 이제 피처 러닝의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좀 아직까지 문제는 존재를 하게 되었고, 어, 뭐 그 여기서 좀 대용량이 데이터의 양이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데이터 양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엄청난 대용량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이 감정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안에 이 서브젝트 간에 좀 다양성이 존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도 좀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서 뭐 테크놀로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저희 뭐 FER 태스크에서만 사용되는 뭐 라이브러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아닌 뭐는 따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뭐 당연하게 이제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 오픈스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할 때 허깅 페이스를 이용하는데, 이번에 뭐 사실 딥랩 과제하면서도 FER뿐만 아니라 그 스피치 이모션 리코그니션을 맡아서 또 하고 있는데, SER에서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프리트레인된 웨이브 투백 2.0 모델을 가져오면서 그 허깅 페이스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코드들은 이제 GitHub에서 이제 또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기타브에 그래도 많이 코드가 등재가 돼서 좀 그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아직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FER 데이터들 중에들은 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로 된 데이터들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어, 이미지 시퀀스로 된 데이터들이 있고, 스태틱 이미지는 각 어떠한 피크 이모션에 대해서만 어, 스태틱 한 피크 이미지에 한 장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자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인더 랩 실험실 환경의 데이터이고 라프DB 같은 경우는 와일드 환경의 데이터의 그 스태틱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3D로 이제 FER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위한 데이터셋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F-페이스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조금 좀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K 플러스 데이터는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랩 컨트롤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퀀스로 된 데이터이고 뉴트럴 감정에서 피크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감정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세븐이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 자체는 6 익스프레션으로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 이제 뉴트럴에서 이제 특정 감정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을 이제 뽑아서 뉴트럴로 사용을 하고 어 마지막 뭐 한 개에서 세 개 정도까지의 프레임을 라벨링된 피크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 이제 CK 플러스도 이제 제가 좀 사용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또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분할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이제 펄슨 인디펜던트하게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또 지금 어 울라카시아 데이터나 뭐 자폐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도 랩 컨트롤 데이터이고 또 그래서 이 카시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퀀스로 돼 있어서 CK 플러스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꽤 테스트할 때 꽤나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 이 문제점은 이제 재패니스 피메일 데이터라서 그 동양인 여자의 데이터셋밖에 없다는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FER 2013 챌린지에서 나왔던 FER 2013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꽤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로 구글 이미지 검사 그 API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꽤나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도 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48 x 48 사이즈의 픽셀로 리사이즈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더 와일드로 좀 넘어가 보자면 좀 데이터셋 중에 이 어, 어퓨와 스퓨라는 데이터가 셋이 있습니다. 이것도 EMOTW에서 나온 데이터셋인데 좀 자연스러운 표정, 다양한 헤드 포스, 뭐 고클루션이나 뭐 일루미네이션 등이 좀 포함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무비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돼 있는데 여러 영화에서 수집된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여러 영화에서 수집된 비디오 클립들을 가지고 있고 어퓨는 이제 템포럴한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 오디오와 비디오가 포함된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 스퓨는 스태틱 이미지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각 프레임을 가져온 스태틱한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멀티파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멀티뷰 페이셜 익스프레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 뷰 3D FE, 뷰 4D FE는 이것도 멀티뷰 3D 페이셜 익스프레션의 분석에 사용되는 3D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저도 뭐 아직 이런 데이터셋은 사용은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좀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모션넷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보시면 데이터셋이 양이 꽤 많은데 이것은 23개의 베이직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또 FAC 익스프레션에서 딱 7가지, 8가지 정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액션 유닛이라는 단위로 어, 그 표정을 23개의 좀 세분화된 표현으로 나눠서 어, 좀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뭐 눈썹이 움직이거나 뭐 입꼬리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표정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유닛이라는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한 데이터셋 그리고 저도 항상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라프디비와 어펙트넷입니다. 라프디비와 어펙트넷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이제 랩이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셋들이고요. 다 웹에서 크롤링 되거나 좀 이런 관련된 단어들로 서칭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셋들이고 보시면 라프디비 같은 경우 3만 개 정도 데이터셋이 있고 어펙트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셋 자체는 10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세븐 베이직 이거 세븐 7개, 8개 정도로 지금 익스프레션 여기 되어 있는 그 라벨링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45만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4D FAB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됐는데 3D 페이스로 되어 있는 이미지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접근 방식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너럴한 이렇게 FBR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풋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풋 이미지나 시퀀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페이스를 디텍션 한 다음에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각각 뭐 특정 어떤 딥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그 익스트랙션된 피처에 대해서 각각의 뭐 7개면 7개, 8개면 8개에 대한 감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싱 작업입니다. 프리프로세싱 작업은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나 일루미네이션, 헤드포스와 같은 얼굴 표정과 관련이 없는 이제 베리에이션은 이런 제약이 없는 그 시나리오에서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전에 이렇게 페이스가 이제 전달하는 시각적인 정보를 좀 온라인하고 레귤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프리프로세싱 작업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 얼라이먼트는 다음과 같이 딱 얼굴 부분만 좀 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지면 페이스를 이제 감지하고 페이스 부분이 아닌 배경 부분을 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페이스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FBI 성능을 굉장히 상당히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페이스를 디텍션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이셜 사이즈 조정한다든지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페이스 디텍션 그 태스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스 디텍터가 이제 보시면 저희 FER 데이터의 가장 앞단에 들어가고 가장 빠르게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적고 스피드가 좀 빨라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NN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으로 나왔던 MTCNN이 가장 빠르고 성능도 거의 95%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페이스 디텍션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도 지금 이걸 사용하고 많은 논문들에서도 MTC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이런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하나의 디텍터를 이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 외에도 좀 여러 디텍터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결합해서 사용해서 좀 더 성능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논문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식 작업에 대해서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FER 데이터셋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충분한 양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작업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온더 플라이, 오프라인 뭐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랜덤리 크롭 한다, 랜덤리 크롭, 뭐 호리존탈 플립, 로테이션, 시프팅, 스큐, 뭐 이런 스케일링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있고 어, 지금 모두 이제 사이즈나 뭐 다이버시티 모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확장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FER 데이터셋에서 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작업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이 어그멘테이션 방식은 뭐 랜덤리 크롭 방식이라든지 호리존탈 플립 그리고 뭐 노이즈를 추가한 것도 조금 효과가 있었고요. 또 칼라 지터링, 랜덤 이레이징 방식 등이 좀 FER 작업에서는 좀 유용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들도 뭐 사용해서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프로세싱 방식으로는 일루미네이션 노멀라이제이션과 포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루미네이션이나 헤드포즈는 좀 이미지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FER 성능에 좀 저하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일루미네이션은 뭐 조명과 이런 대비는 이제 이렇게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같은 표정이나 같은 사람이어도 다른 이미지에서는 좀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좀 인트라 클래스 그 클래스 내부에 좀 베리언스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식들로는 뭐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런 간단한 방식들도 있고 뭐 DCT 베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페이스 리코그니션 성능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어, 포스트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 랜드마크를 이제 로컬라이징 한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3D 텍스처 모델을 생성을 해서 얼굴의 컴포넌트들을 수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입력의 그 얼굴 영상들을 역투형해서 정면 얼굴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프론털 뷰 신테시스를 위해서 간 기반의 심층 모델들이 이제 좀 애들이 좀 제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것이 이제 프리프로세싱 작업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다양한 이제 피처 러닝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까지 간단한 뭐 어떤 태스크 이제 리코그니션 태스크에서도 사용되었던 것들이겠지만 어 이게 딥러닝 이제 뜨거운 이런 연구 주제가 되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소타 분야들을 소타 성능들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VR에서도 사용이 됐고 여러 이제 넌 리니어한 이제 변환이나 어, 표현의 그 하이라키컬한 그 아키텍처들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이런 추상적인 정보들을 캡처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CNN이나 RNN, GAN, 뭐 DBN, DA 같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사실 이 DBN이나 DA가 사용된 것은 좀 거의 저는 잘 보지 못했고요. 뭐 CNN, RNN이 가장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 뭐 CNN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비전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얼굴 위치 그 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얼굴의 이제 위치 변화나 뭐 스케일 베리에이션에 좀 강인하고 MLP보다 당연히 더 잘 동작하고요. CNN을 사용하면 해서 그 FER에서는 뭐 서브젝트 인디펜던스나 트랜스레이션, 뭐 로테이션, 스케일 인베리언스 등의 문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컨볼루션이나 뭐 풀링, FC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볼루션은 뭐 전체 인풋 이미지를 컨볼브해서 특정 유형의 액티베이션 피처 맵을 생성하는 학습 가능한 이제 그 학습 가능한 이제 필터 셋들을 이루어져 있고 뭐 그래서 이 컨볼루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인접 픽셀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학습하는 로컬 커넥티비티의 이점과 뭐 학습할 매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시프트 인베리언스의 이점이 있습니다. 플링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에 뒤따르면서 피셀맵의 공간 크기와 이제 네트워크 계산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이고
프리퀀티드 레이어는 이제 뭐 네트워크 끝에 포함되면서 계층의 모든 뉴런들이 이전 계층의 그 액티베이션에 완전히 연결되면서 2D 피처 맵이 1D 피처 맵으로 좀 변환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이제까지 나왔던 CNN의 그 알렉스넷 뭐 VGG, 뭐 레스넷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용이 됐었고 뭐 오브젝트 디션에서 이루어졌던 뭐 RCNN, 페스트 RCNN 그리고 3D에서는 뭐 3D CNN이나 C3D 같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또 피처 러닝 방식은 또 RNN이 있는데 RNN은 시간 정보를 이제 캡처하는 연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임의의 길이에 좀 순차적인 데이터 예측에 좀 적합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RNN도 FER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 SER 스피치 이모션 리코그니션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RNN 계열 모델 중에서도 그 LSTM 그 RNN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런 그레디언트 소실이나 폭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 LSTM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TM이라면 뭐 입력 신호에 의해서 셀 상태가의 이제 변경을 이제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인풋 게이트와 또그 셀 스테이트가 이제 다른 뉴런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제 허용하거나 방지하는 아웃풋 게이트 그리고 뭐 음, 이전 상태를 이제 축적하거나 잊어버리기 위한 이제 폴겟 게이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LSTM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CNN과 좀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에서 보시면 페이스 데이터 인풋을 CNN을 통해서 피처를 샘플링하게 되고 이 나온 이 피처들을 가지고 LSTM에 넣어서 이렇게 비디오 기반의 페이스 익스프레션 작업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피처 러닝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리코그니션 작업에서 일어나는 방식들로 지금까지 좀 과거를 보시면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식 작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피처 익스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그 딥피처를 학습한 이후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베이직한 감정 6개나 7개, 8개 정도의 감정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를 하는 작업이고 딥 네트워크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이제 이런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보통은 수행하지 않고 엔드 투 엔드로 FE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프로파게이션 에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로스 레이어가 네트워크 끝에 이제 추가되고 각 샘플에 프레디션 프로버티가 이제 각 네트워크들에서 직접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추정된 클래스의 이제 프로버티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프로버티 사이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화되도록 하거나 또 어떠한 뭐 각자 태스크에 맞게 좀 로스를 구성하게 되고 엔드투엔드 꼭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이후에 다른 뭐 플래시 어, 뭐 SBM이나 랜드 포레스트와 같은 추가적인 이제 독립 분류기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지금 FER에서 겪고 있는 리서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최근에 많이 존재하고 지금 FER 분야에서도 많이 논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 노이즈 라벨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떠한 뭐 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객체가 딱 어떤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다르게 판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없는 라벨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이런 페이스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이 좀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왼쪽 같은 데이터셋 중에 들에 있는 데이터셋들인데 데이터들인데 왼쪽은 좀 더 명확하고 딱 봐도 어떤 감정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판별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좀 좋지 않거나 뭐 좀 감정을 판별하기 좀 애매모호한 데이터셋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셋들도 어떠한 특정한 라벨로 다 라벨이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데이터셋 자체의 라벨이 노이지하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이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라벨이라는 프로블럼이 있고요. 아래쪽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셋이 지금 앵거라고 좀 노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0명의 발렌티어를 뽑아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근데 앵거 대신에 뉴트럴로 지금 예측을 한 발렌티어들이 훨씬 많고요. 또 아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제가 봐도 이건 뉴트럴보다는 조금 새드와 같은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트럴이라고 했지만 새드에 대한 어노테이션도 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가 노이즈하고 조금 그런 점이 있다, 이런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FER 데이터셋 중에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펙트넷이라는 대용량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지금 45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존하는 스태틱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 가장 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데이터들 간에 이렇게 클래스의 샘플 수가 많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근데 해피나 뉴트럴 같은 감정들 데이터셋들은 웹크롤링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의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조금 당연히 트레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클래스 임밸런스가 트레인 데이터셋이 임밸런스한 경우에 이렇게 바이어스한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반대로 좀 밸런스한 트레이닝 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여기 조금 디바이어스한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직 추가적인 뭐 데이터셋이 더 등장하지 않는 한 이 데이터셋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 자체의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루에이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 사람이라는 게 다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어, 얼굴의 특징도 다르고 표정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것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라고 한 이 어펙트넷과 라프 데이터셋인데 두 개만 보더라도 두 개의 데이터셋의 지금 표정이 거의 비슷한 게 보이는데 이 위쪽에서는 fear라고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disgust라고 지금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만약에 훈련을 했을 때 언라벨드 된 데이터셋을 만약에 프레딕션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펙트넷으로 트레인하게 되면 이 fear라고 표현할 것이고 라프로 트레인된 모델에서는 disgust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서만 보시더라도 지금 라프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인데 어펙트넷과 에펙트넷을 트레인했을 때 라프로 트레인했을 때 당연히 성능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또 어떠한 특정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했지만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어, 골고루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러한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루에이션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러한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러한 또 다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컨스트럭티브 러닝 등의 방식으로 어,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좀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어,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나온 클립 모델인데 클립 모델을 당연히 더 굉장히 큰 대용량의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개 정도 되는 그웹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에 텍스트가 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 모델인데 그 모델을
여러 가지 이 데이터셋들이 다 다양한 태스크의 데이터셋입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맞게 다운스트림을 했을 때 어, 그냥 단순히 이피션넷 이피션넷으로 각각 데이터셋들을 훈련해서 비교한 결과보다 굉장히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에서 그냥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 프리트레인 모델로 다운스트림한 결과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또 이 데이터셋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FER 2013 이 페이스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 데이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이것으로 이제 뭐 감정 인식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비주얼을 사용한 GDT 논문인데 GDT 논문에서도 이렇게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딱 여기서 논문에서도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다운스트림을 해서 결과가 좀 좋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 모델을 사용해서 지금 오디오 비 그 저도 그 오디오랑 비주얼을 함께 사용하는 감정인식 멀티모달로 지금 다운스트림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스피치 모델에서는 성능이 이렇게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비디오 모델에서는 충분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트랜스 러닝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리서치 이슈들을 어떻게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올해였나요? 올해 그 논문 세미나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던 주제인데 Suppressing Uncertainties for Large-Scale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이라는 CBPR 2020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뭐 논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고 간단하게 구조만 설명드리면 구조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페이스 이제 이미지들이 배치 사이즈로 좀 이제 CNN 백분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이미지들에 대해서 피처들이 뽑아지게 될 것이고 각각 이미지 피처들을 한쪽에서는 이게 플리컨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 한쪽에서는 셀프 어텐션 임포턴스 웨이팅 모듈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한 레이어를 거쳐서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각각 그 배치 이미지들에 대해서 임포턴스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각각 이미지들에 대해서 뭐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0.93이라는 임포턴스 웨이트가 들어간 거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임포턴스 웨이트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임포턴스 웨이트는 이 이미지가 한마디로 이미지가 얼마나 설테인티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이 이 FC레이를 통해서 나온 로직과 다시 리웨이팅이 돼서 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리피로스에서 한쪽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리피로스가 구해지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웨이트를 좀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 레귤레이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어, 어, 비율 레이시오 값을 잡아서 이 랭크 임포턴스 웨이트가 높은 그 그룹과 낮은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두 개의 그룹의 임포턴스 웨이트의 민값이 벌어지도록 또 랭크 레귤레이션 로스를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어떤 특정한 이터레이션이 지난 이후에는 리라벨링 모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라벨이 노이즈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한 라벨을 어, 다시 좀 이 네트워크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더잘 어노테이션 된 라벨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이미지가 지금 임포턴스 웨이트가 낮은 그룹의 그 낮은 그 그룹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낮은 데이터의 마지막 프로바빌리티를 소프트맥스를 해서 나온 프로바빌리티를 보시면 가장 프로바빌리티가 큰 값이 원래 그라운드 트러스 프로바빌리티의 어떠한 특정한 마진 값보다 더 크다면 그 맥스 값의 라벨로 변경을 해서 그 다음 에폭부터는 그 변경된 라벨로 학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노이즈 라벨을 처리하는 방식의 샘플 셀렉션 방식과 뭐 라벨 앙상블 방식이 있는데, 앙상블 방식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샘플 이 방식 SCN 방식도 샘플을 이렇게 각 샘플에 대해서 임포턴스 웨이트를 줘서 각 샘플들의 좀을 선택해서 학습을 한다는 그 관점에서 샘플 셀렉션이라고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그 노이즈한 라벨을 좀 리라벨링 해주고 임포턴스를 주어서 좀 이때 당시에 좀 소타 성능을 찍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지금 ECCB에 나온 논문, ECCB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ECCB에 좀 억셉트해서 나올 예정인 논문입니다. 저는 이걸 아카이브에서 지금 먼저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했고, 코드 자체도 지금 또 저자가 공개를 해놔서 또 실험 한번 결과도 한번 돌려서 좋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Run for Run for all erasing attention consistency, 그러니까 라는 논문이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SCN과 본인이 한 EAC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 라벨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얘네가 지금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낸 결과인데 노이즈 라벨로 학습이 된 경우에는 이 노이즈 라벨에 맞게끔 학습이 되기 위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국소적인 부분만을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얘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얼굴 전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마 이 미간 쪽만 새드에 맞게 학습을 되느라, 이 노이즈 라벨이 새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드에 맞게 학습이 되느라 이 미간 쪽에만 집중을 해서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 전체적으로 좀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문제점으로 삼아서 또 얘네가 만약에, 그리고 저희가 또 얼굴 이미지 자체는 플립을 이렇게 좌우 반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람이 봤을 때는 감정이 어, 똑같이 감정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SCN에서 나온 SCN 네트워크는 이렇게 반전을 했을 때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적인 것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좀 제안을 하고 있었고, 보시면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심플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그멘트 방식도, 그래서 어, 그 호리존탈 플립과 랜덤 이레이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가린다고 해도 저희도 이제 감정을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플립된 이미지와 플립이 되지 않은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서 한쪽에서는 원래 이미지에서는 한쪽에서 GAP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구하게 되고, 또 그 플립된 이미지도 나온 피처를 가지고 캠을 뽑아내서 캠을 다시 플립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컨시스턴스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 두 개 좌우가 반전이 됐던 이미지들이 피처가 좀 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온 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퍼DB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 지금 소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만 해도 이 데이터 EAC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얼굴의 좀 전반적인 얼굴 전체를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또 FER 분야에서 나온 논문을 보시면, 연구 흐름을 좀 보시면 또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사용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표 2022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프로버비티를 어떠한 뭐 스레시홀드를 고정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는 고정된 컴퓨터스 스코어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저희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각 감정마다 이게 이것도 지금 발렌티어를 뽑아서 이 감정이
어느 정도 그 이 감정을 예측한 그 사람들의 컴피턴스 스코어들을 좀 위에 왼쪽 위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어, 감정마다 컴피턴스 스코어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감정 내에서도 이렇게 새드라는 같은 감정 내에서도 이렇게 컴피턴스 스코어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스레시홀드 값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감정마다 어댑티브한 이러한 컴피턴스 마진을 두게 되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라벨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약간 이제 WA가 이제 위클리 어그멘트이고요. 약간 조금 약한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가지고 퓨처를 학습시킨 다음에 나온 그런 프로버빌리티들을 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가장 맥스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일치하게 되면 그 값들을 이제 컴피던스 마진, 어댑티브 컴피던스 마진에 적용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맞는 이 세 번째 클래스에 맞게 되는 것이 나오면 이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세 번째 클래스라고 맞춘 클래스들의 컴피던스 스코어들을 어 어베리지 평균 값을 구해서 이 컴피던스 마진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댑티브 컴피던스 마진의 값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것을 이 설정한 컴퓨터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언라벨드 된 데이터들을 이제 라벨이 없는 언라벨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클리 어그멘트들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어그멘트를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또 프로비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베리지 값에 대해서 어, 이 컴퓨터스 마진을 어, 넘지 못하면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좀 피처에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스 마진보다 높게 되면 이 그 해당 라벨을 수도 라벨로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 라벨을 어, 그 라벨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도 라벨을 이용하고 그 수도 라벨과 스트롱 어그멘트 SA가 스트롱리 어그멘트 된 데이터입니다. 스트롱리 된 어그멘트를 에다가 수도 라벨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지고 또 이제 크로스 엔트비롯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자체 아이디어도 굉장히 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능 자체도 지금 사실 소타까지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셋 이 논문에서는 이 라벨된 데이터를 한 뭐 한 40% 정도, 10% 40%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100%를 라벨 값을 가진 결과보다 와 비슷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PR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재임랩 과제를 하면서 했던 그냥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또 트랜스퍼 러닝 관점에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된 모델들을 다운스트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아까 클린 모델에서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또 이미지 인코더에 새로운 댄스 레이어를 붙인 다음에 FER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그냥 그렇게 파인 튜닝한 결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라프D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 거의 소타 성능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외에도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루에이션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까지 나왔던 좀 라프DB로 훈련했을 하고 CK 플러스로 테스트를 했을 때 CK 플러스는 전혀 트레인에 관여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 성능을 봤을 때 지금 80% 정도 초반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냥 이 다운스트림한 결과에서 굉장히 더 좋은 성능의 이러한 크로스 데이터셋 이블레이션 결과를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FER에서의 연구의 흐름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좀 교수님 PPT에서 좀 가져오게 됐는데
AI 아바타에서 교수님이 항상 하셨다시피 이제 perception, understanding, response 작업으로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작업은 perception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rception 과정에서 이렇게 유저의 이모셔널 스테이트를 감지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뭐 컴퓨터 시스템이 어, 감정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을 조금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도식화한 어, 인풋은 당연히 저희가 비디오로서 이미지 그 얼굴의 이미지를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인풋이 시퀀스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몇 프레임을 받을 것인지 지금은 제가 8프레임으로 잡았는데 8프레임에 대해서 각각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페이스 얼라이먼트 된 데이터를 딥 네트워크 뭐 제가 지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레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각각의 이제 뭐 프레임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감정으로 프레디션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8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각 8프레임에 대한 감정에서 가장 뭐 어떤 또 특정한 보팅 방식 뭐 마지막에서 한다든지 마지막에서 만약 이 경우에서는 5가지 지금 8가지 감정 그 프레임 중에서 5개에서 앵그리가 나왔기 때문에 앵그리로 이제 프레딕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로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얼타임에서 또 이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몇 개의 프레임을 받아와서 그 어떤 프레딕트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당연히 리얼 월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퍼런스 타임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인퍼런스 타임 또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 이용할 때는 GPU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CPU에서 아니면 그 모델이 얼마나 라이트하게 돼서 CPU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 대신 또 문제점이라면 FAR 데이터베이스 이런 스태틱 이미지의 FAR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좀 스트롱한 감정의 정도가 좀 센 그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서도 어,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도 좀 느낀 점이지만 감정을 이렇게 표정을 좀 세게 하지 않고 약하게 하면 조금 뭐 살짝 미소만 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이게 활짝 웃으면 당연히 뭐 해피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또 다이나믹 시퀀스 이런 비디오를 이용한 FER 모델에서는 당연히 또 이것도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거는 또 반대로 스태틱 이미지와 반대로 어, 그 동영상 데이터에서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사실 프레임을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그 라벨링된 데이터 라벨링된 그 감정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표정을 매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뉴트럴한 어떠한 특정 감정 뭐 해피라고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지만 각 프레임에 대해서는 뜯다 보면 뜯다 보면 해피라는 감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좀 프레임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실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몇 개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잡고 할 것인지 그러한 또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R은 아니지만 멀티모달 이제 곧 있으면 또 지금 DM랩에서도 멀티모달 이모션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지금 또 작업을 이제 시작을 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미지와 스피치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각각 모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만 그 각각의 나온 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고 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그 각 피처들을 좀 퓨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서 퓨전을 할 것인지
것도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피처 레벨 중에서도 로우 레벨 피처를 퓨전할 것인지 하이 레벨 피처에서 퓨전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스코어 레벨 혹시 아니면 뭐 마지막 디시전 레벨에서 이러한 그 각각 모달에 대해서 퓨전을 할 것인지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 딥러닝과 이러한 테크니컬 좀 기술적인 장비들이 이 발전과 함께 API 태스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작된 이런 실험 환경이 아닌 인더와일드 데이터셋에서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좀 리얼한 페이스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이 좀 수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그 대용량 데이터셋은 좀 부족한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앰비귀티한 어노테이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한 이런 노이즈 라벨과 함께 이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좀 전반적인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잘 캡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도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뭐 조언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이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아까 저기 프리프로세싱하고 피처 엑스트랙션에서도 거기 보면은 이제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를 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네, 이 러닝이 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다이내믹한 그런 부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트랜스포머로도 많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는 이 노이즈 라벨 최근 연구를 흐름을 내서는 이 노이즈 라벨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많이 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변경을 통해서 노이즈 그 성능을 올리게 되면 페이퍼 자체에서는 좀 컨트리뷰션이 뭐 없다고 느껴질 수도, 그 관점에서는요. 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서 좀 그렇게 네트워크를 좀 CNN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트랜스포머나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어, 성능적으로는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기 연구실에서 이전에 그 이상현 연구원이 네네. 그 벌트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멀티모달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음, 이번에 이제 또 멀티모달 통합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버트 모델을 텍스트 쪽에서 버트 모델을 사용하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얼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하고 스피치 부분이 네. 어디에다가 더 강조를 하거나 음,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거나 얼굴 표정을 보거나 들을 때 이게 이제 뭐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모션이라는 것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두드러질 때 이제 저게 저러한 그 감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도록 음, 하는 그러한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멀티모달 퓨전 내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피처 레벨, 스코어 레벨, 디시전 레벨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 분석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이 분석의 그 어떤 그 흐름 있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이제 스피치하고 뭐 그 영상 그런 부분이 이제 병렬로 들어갈 텐데
언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 피처 엑스프레션 해가지고 퓨전을 하면 가장 좋을 건지 네,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피처 레벨이냐 스코어 레벨이냐 뭐 디시전 레벨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브루트 포스고 음, 물론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전략을 좀 그래도 좀 고민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네.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핵심 부분이고, 이고, 또 생각하는 게 또 이 세 가지 모달이 실제에서는 한꺼번에 무조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뭐 어떨 때는 스피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각각 유니모달 각각이 들어왔을 때도 좀 잘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유니모달과 또 멀티모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하여간 이 이모션이 이제 이모션을 인지한다든지 또 그걸 이제 표현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 그 이모션 자체가 그 리얼 이 저기 사람처럼 실제 사람처럼 닮은 거를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모션에 대한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뭐라 그랬죠? 몇 퍼센트 정도? 근데 그건 사실 데이터셋마다 조금 성능이 많이 달라서 지금 FER 같은 경우에는 그 어펙트넷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한 65% 정도 나오고 라프디비 같은 경우에는 한 90%까지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셋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음, 현실 세계에서도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잘 나오지만 현실 세계 데모를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두드러지게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디펜던트가 네,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표정에 대한 게 두드러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말소리가 없을 때 네, 어떤 때는 이제 말소리만 있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거는 또 약간 그 뭐랄까 이제 그런 두드러지는 그런 이모션의 표정이 안 나왔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융합을 하면 가장 좋을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약간 한번 앞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 맞습니다. 계속 고민하죠 그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네. 여러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네, 연구원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데이터셋 중에서 좀 large scale in the wild 뭐 1million이나 뭐 40만 정도의 이미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네,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데이터셋 혹시 레블링은 그냥 뭐 예를 들면 구글 서칭해서 뭐 해피 페이스 이렇게 그냥 설치해서 그렇게 레블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 네. 네. 데이터가 수집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해피라는 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피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피나 뭐 조이 뭐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련된 그 각각 감정에 대해서 그 최대한 많은 관련된 단어들을 이용해서 수집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노테이션 할 때는 정확하게 어펙트넷이 몇 명의 어노테이터들을 이용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명 아니면 30명 정도의 어노테이터들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각각 어노테이터들이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판별한 결과를 어떻게 보면 머징해서 어, 평균적인 값으로 이제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온 그런 프레디션 값으로 어노테이션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셋 너무 커가지고 네. 다 손으로 라이노테이팅 못할 것 같은 뭐 아,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45만 개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좀 많은 어노테이터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손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대신
그리고 혹시 그 DB마다 네, 그 약간 나이하고 성별 아니면 뭐지 ethnicity, race 이런 거 혹시 메타데이터가 존재 다 있나요? 혹시 어떻게 보통은 많이 그런 메타데이터들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셋에 그러한 인종이나 문화,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문제가 좀 많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요새는 FEI 데이터뿐만 아니라 페이스 리코그니션 데이터, 이런 데이터셋들은 훨씬 대용량이고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그 첫 번째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에서 네, 이거 발표하신 것 중에서 못 봐서 그 혹시 nerf를 들어보셨는지 그 널프요. 네네 아니요. nerf 네 nerf라고 해가지고 그 네,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가지고 네, 그 3D 이미지처럼 이제 각도를 이제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약간 이렇게 네네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로테이션 말고 그 네네, 각도 실제 그 안에 네, 3D처럼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 네, 헤드 포즈를 그러면 바꾸는 그런 네네네. 네네, 그런 거 요즘 성능이 잘 나온다고 네, 들었는데 네네, 그걸 써서 그러면 지금까지 뭐 새로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그걸 적용하면 그러면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좀 더 사람 지금까지 못했던 거라면 그러면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거 하나이고 그리고 멀티모달 만약에 한다면 요즘 그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그 이미지하고 영상 둘 다 들어가는 입력으로 네, 둘 다 들어가는 모델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찾아보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그 우리 듣는 연구원 중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어로 세미나를 했는데 맙은 괜찮아요? 맙. 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마이크가 없어요? 왜 마이크가 없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크를 마이크가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you should ask for a microphone then. 맙. 오케이. 일단은 그 한국어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거기에 보면은 또 번역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There's a translator once this becomes uploaded on YouTube channel. You can, I think, use a translator or translation function out of YouTube. 오케이, 그래요.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누구죠? 제 차례를 다음 시간 오케이. 제가 발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오경석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셋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